이번에는 일본의 반도체 상황을 한번 봅시다. 반도체에 일본은 지금 사활을 걸었어요. 잃어버린 20년을 되찾기 위해서 공장을 24시간 건설 중에 있습니다. 보통 공장을 짓게 되면 아침에 해 뜨면 공장 건설을 할 거 아닙니까? 해지면 끝날 것 아닙니까? 일본은 지금 TSMC 공장을 짓느라고 24시간 풀가동, 이 구마모토 지역의 공장을 밤에도 대낮처럼 환한 공사장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일본 구마모토현 기쿠요정의 TSMC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낮처럼 조명을 환하게 밝힌 채 야간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 이 제품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도체는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해 있는 자동차, 핸드폰, 각종 전기 기구 모든 이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은 이 종목은 이 기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4차 혁명 시대에 반도체는 필수입니다. 또 작년에 반도체가 힘들었어요. 반도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투자하는 이 종목들 10,000원에 시작하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떨어져서 8,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이거를 기회로 삼아야지 떨어졌다고 속상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중국, 미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해외에 짓는 구마모토 공장이에요. 지난해 4월 착공했어요. 2024년 말 제품 생산을 목표로 365일 24시간 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한국, 대만 등에 뒤진 반도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은 상태입니다. 지금 5년 걸릴 공사를 2년 내에 끝내려고 합니다. 이런 스피드는 일본에 그동안 없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오전에 일본의 서남쪽 구마모토현 기쿠요정, 도쿄와 서울에서 비행기로 각각 2시간이면 닿는 구마모토 공항에서 차로 10여 분을 달리게 되면 채소밭 한가운데 우뚝선 크레인 수십 대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그 업체 대만 TSMC가 일본에 짓고 있는 공장이에요. TSMC가 중국, 미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해외 공장을 짓는 이번 프로젝트의 투자금은 약 11조 6,400억 원. 일본 정부는 이 중에 약 40%, 4조 6,200억 원의 보조금을 투입을 했습니다. 반도체가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니까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의 일본 내 투자 유치에 위해서 파격적인 지원을 한 것입니다. 공사 현장을 안내한 기쿠요정의 반도체 산업 지원실 무라모토 유키 참사 이 사람은 모든 건설 스케줄은 23년 기자재 투입, 24년 말 제품 출하에 맞춰 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낮처럼 조명을 밝힌 채 공사가 계속 365일 매일 24시간 진행 중에 있어요. 수십 대의 크레인이 굉음을 내면서 철근을 나르고 줄지어선 덤프트럭들이 흙과 자재를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 대만에 수년 이상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례 없는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21년 10월 TSMC가 일본 정부로부터 공장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발표한 지 불과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사는 밤낮 휴일 없이 24시간 이어져서 같은 해 말 공장과 사무실 건물 4개 동이 수십 미터 높이까지 올라갔어요. 공장이 완공되면 2024년 10에서 20나노 반도체가 월 5만 5천 장의 웨이퍼 기준으로 생산될 예정입니다. 공사 진행을 위한 일처리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는 지하수로 공업용수 확보 문제를 수개월 만에 풀었고 도로 정비 및 신규 건설도 추진 중입니다. 기쿠요정 관계자는 지하수 고갈을 걱정하는 일부 주민의 문제가 있긴 했지만 공장 건립 반대 운동은 전혀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용수 및 전력 등 이 기반시설 확보에만 정부와 지자체, 주민이 수년씩 갈등을 겪는 우리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반도체 규제를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제 산업성은 최근 내놓은 차세대 반도체 전략에서 일본은 첨단 기술에서 한국 삼성전자, 미국 인텔 등의 10년 뒤진 후진국이라면서
반도체에 뛰어들 마지막 기회로 TSMC 유치와 거점 확대를 통한 따라잡기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 반도체 강국이었어요. 일본은 2012년 자국 반도체 기업 엘피다 메모리의 파산 이후 글로벌 경쟁 대열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중 경제 격화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계기로 일본은 구마모토 현에 TSMC를 유치하면서 반도체 강국 탈환을 위한 시동 걸기에 나섰어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반도체 인재 육성 전략에 합의한 데 이어서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 대학이 원팀이 돼서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과 비슷한 규모 TSMC 공장 용지,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 팹동, 팹리스, 또 사무동 4개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공사는 기초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 지금 짓고 있는 TSMC 공장 건설 현장을 보면 24시간 완전 풀타임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보통 공사는 해 뜨는 순간부터 해질 때까지만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지금 모든 걸 사활을 걸고 있어요. 반도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건설 현장에서 야간 24시간 작업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또 돈도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경우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아마 본 적이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만큼 일본이 간절하다는 뜻이죠. 일본이 30년 전만 해도 가전하면 정말 소니 아니었습니까? 소니, 파나소닉. 정말 일본 기업들이 다 최고였어요. 몇십 년 전에는 40대 이상의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 가전제품 각종 여러 가지 나올 때마다 정말 감탄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왜 이런 걸 못 만들까 젊은 시절에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갔던 일본 기업들이 당시에 미래에 대한 투자를 잘 하지 못하고 이도저도 안 하다가 보니까 지금 가전시장에서 완전히 동남아급의 변방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또 일본은 물가도 비싸죠. 그만큼 설계 생산 모든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니까 경쟁력이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TV 같은 경우도 똑같은 스펙의 제품이 소니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판다 그러면 삼성에서는 500만 원, 300만 원, LG는 그보다 100만 원 더 싸, 중국은 그보다 더 100만 원, 200만 원 더 싸. 당연히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빠른 시기에 가전제품 시장을 선점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일본 가전의 몰락은 일본 경제의 대위기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장 경제는 영원한 왕이 없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세계 1등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투자하고 국가들은 그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기 때문에 조금만 그 산업에 소홀해지게 되면 경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끝나버리게 됩니다. 특히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그 반도체 전쟁 중인 그 종목들에 우리는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